인생에서 3번의 기회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 중에 하나를 잡았습니다. 그것도 한국에서요. 저는 모나코에서 태어난 23살 아나운서 지망생이었습니다. 화려한 국제 행사장에서 도우미 알바를 하며 방송인의 꿈을 키우고 있었죠. 그런데 단 2주 한국에서 온 IT 회사 직원과의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놨습니다. 강민준, 26살 깔끔한 정장 차림의 조용한 남자였어요. 그 후 6개월 저는 혼자 임신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민준은 이미 한국으로 돌아간 뒤였어요. 연락처도 제대로 주고받지 못했죠. 하지만 제 뱃속 아이는 반드시 아버지를 만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임신 7개월의 몸으로 홀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손에 쥔 건 민준이 남긴 회사 명함 한 장뿐이었어요.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라는 주소만 적혀 있었죠. 김포공항 도착 게이트를 빠져나왔을 때 저는 더 이상 모나코의 화려한 행사장 도우미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 낯선 땅에 온 한 여자일 뿐이었죠.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지역 이름을 남겨주세요. 김포공항에 도착했을 때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7개월 된 배를 안고 입국장을 빠져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저를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금발의 초록빛 눈을 가진 임산부가 혼자 공항을 헤매고 있으니 이상해 보였겠죠. 캐리어를 끌며 택시 승강장으로 향했어요. 7월의 서울은 무더웠습니다. 모나코와는 다른 습한 더위였죠. 땀이 흘러내렸고 배는 무거웠어요. 저는 소피아 르클레르입니다. 모나코 공국 몽테카를로에서 태어났고 아버지는 작은 레스토랑을 운영하셨어요. 어머니는 호텔 프런트 데스크에서 일하셨죠. 부자는 아니었지만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저는 방송인을 꿈꿨어요. 모나코 국영방송국 아나운서가 되고 싶었죠. 대학에서 방송학을 전공했고 학비를 벌기 위해 국제 행사장에서 도우미 일을 했습니다. 그게 제 운명을 바꿨어요.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님이 한국어로 뭐라고 물으시는데 알아듣지 못했어요. 저는 명함을 꺼내 보여드렸습니다. 강민준 테크솔루션 개발팀장,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라고 적혀 있었죠. 기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풍경이 압도적이었어요. 높은 빌딩들, 빠르게 움직이는 차들, 한글로 가득한 간판들이 낯설었죠. 모나코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뱃속에서 아이가 움직였어요. 제 손이 자연스럽게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아가야, 우리 곧 아빠를 만날 수 있을까? 그때 제 머릿속엔 모나코 그리말디 포럼에서 처음 민준을 만났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2024년 1월이었죠. 모나코 국제 테크 비즈니스 포럼이 열렸고 저는 행사 도우미로 일하고 있었어요. 검은색 정장을 입은 동양인 남자가 등록 데스크로 다가왔습니다. 깔끔한 인상, 조용한 눈빛이었죠. 명찰을 보니 한국에서 온 참가자였어요. 저는 불어와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환영합니다. 등록하시겠어요? 민준이었습니다. 택시가 고층 빌딩 앞에 멈췄어요. 명함에 적힌 주소였죠. 저는 요금을 지불하고 내렸습니다.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유리로 된 현대적인 빌딩이었습니다.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경비원이 저를 보고 뭐라고 물었어요. 한국어였지만 못 알아들었습니다. 저는 명함을 보여줬죠. 경비원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가리켰어요. 12층이라고 손가락으로 알려주셨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까지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사무실이었어요. 여러 명의 직원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 일하고 있었습니다. 한 여직원이 저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죠. 제 배를 보더니 급히 누군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민준이 나타났습니다. 복도 끝에서 걸어오는 민준을 봤어요. 저를 보는 순간 민준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입을 벌린 채 굳어 있었죠. 민준아, 저예요. 소피아예요. 민준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제 배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주변 직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제 어린 시절은 평범했지만 따뜻했습니다.
모나코 몽테카를로 구시가지의 작은 아파트에서 자랐어요. 아버지 피에르 르클레르는 관광객들을 위한 작은 비스트로를 운영하셨죠. 프랑스식 가정 요리를 파는 아담한 식당이었습니다. 어머니 마리는 카지노 호텔 프런트에서 일하셨어요.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일하셨죠. 저는 외동딸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제게 최선을 다하셨어요. 5살 때부터 발레를 배웠고 8살엔 피아노를 시작했습니다. 10살엔 불어, 영어, 이탈리아어를 배웠어요. 모나코는 작은 나라지만 국제적인 곳이었으니까요. 여러 언어를 할 수 있어야 했죠. 고등학교 때 방송반 활동을 했습니다. 학교 뉴스를 진행했고 교내 행사 사회를 봤어요. 카메라 앞에 서는 게 즐거웠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소피야, 너는 방송인 재능이 있어. 카메라가 너를 사랑하는구나. 그때부터 꿈이 생겼습니다. 아나운서가 되고 싶었어요. 모나코 국영방송국에서 뉴스를 진행하는 제 모습을 상상했죠. 21살 니스 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과에 입학했습니다. 매일 기차로 통학했어요. 모나코에서 니스까지 30분 거리였죠. 학비는 부모님이 대주셨지만 생활비는 제가 벌어야 했습니다. 아버지 식당이 넉넉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모나코에서 열리는 국제 행사장 도우미였습니다. 그랑프리, 요트쇼, 비즈니스 포럼 같은 행사들이었어요. 저는 여러 언어를 할 수 있어서 유용했죠. 참가자들을 안내하고 통역을 돕고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시간당 페이도 괜찮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 좋았어요. 부자들, 유명인들, 기업인들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죠. 2024년 1월 모나코 국제 테크 비즈니스 포럼이 열렸습니다. 3일간 진행되는 큰 행사였어요. 인공지능, 핀테크, 블록체인 같은 주제를 다루는 포럼이었죠. 저는 등록 데스크에서 일했습니다. 첫날 아침 참가자들이 몰려왔어요. 각국에서 온 기업인들이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 명품 가방을 든 사람들, 자신감 넘치는 표정들이었죠. 그때 민준이 나타났습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달랐어요. 검은색 정장에 흰 셔츠, 깔끔한 헤어스타일이었지만 조용했습니다. 손에 서류 가방 하나만 들고 있었어요. 천천히 데스크로 다가왔죠. 저는 미소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환영합니다. 등록하시겠어요? 민준은 영어로 대답했어요. 네, 강민준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왔습니다.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저는 그의 명찰을 만들어줬어요. 명함도 받았죠. 어느 회사에서 오셨어요?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테크솔루션이라는 IT 스타트업입니다. 인공지능 솔루션을 개발하는 회사예요. 와, 멋지네요. 민준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제 마음을 움직였어요. 다른 참가자들의 거만한 미소와는 달랐죠. 진짜 미소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행사장 지도를 건네줬어요. 민준은 고맙다며 받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환영 만찬이 열렸어요. 저는 행사 진행을 도왔습니다. 참가자들이 샴페인을 들고 네트워킹을 하고 있었죠. 화려한 드레스, 웃음소리, 와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민준은 구석에 혼자 서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것 같았죠. 저는 민준에게 다가갔습니다. 혼자 계시네요. 민준이 고개를 들었어요. 아, 소피아 씨. 네, 저는 사교적이지 못해서요. 이런 자리가 좀 어색합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사실 이런 화려한 자리가 부담스러워요. 민준이 놀란 표정을 지었죠. 정말이요? 그런 것 같지 않은데요. 소피아 씨는 사람들을 잘 대하시던데요. 우리는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지중해가 보이는 야경이었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죠. 바람이 불어왔고 시원했습니다. 민준이 말했어요. 여기 정말 아름답네요. 저도 동의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태어났지만 매번 봐도 아름다워요. 특히 밤에 보는 지중해는 정말 특별하죠. 민준이 한국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서울 마포구에서 자랐고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다고 했어요. 졸업 후 대기업에 취직했지만 2년 만에 나와 스타트업에 합류했다고 했죠.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대요.
이번이 첫 해외 출장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의 이야기에 끌렸습니다. 진지하고 성실한 사람 같았어요. 다른 참가자들처럼 자랑하지 않았죠. 그냥 담담하게 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제 이야기를 했어요. 아나운서가 되고 싶다는 꿈, 부모님 레스토랑 이야기, 니스 대학교 이야기까지요. 민주는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줬습니다. 눈을 보며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줬어요. 우리는 그날 밤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꿈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요. 시간 가는 줄 몰랐죠. 다음 날도 민준을 봤습니다.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마주쳤어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혹시 저녁에 시간 있으세요? 같이 저녁 드실래요? 저는 놀랐지만 기뻤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우리의 2주가 시작됐습니다. 행사는 3일 만에 끝났어요. 하지만 민주는 모나코에 더 머물기로 했죠. 회사에 휴가를 냈다고 했습니다. 일주일을 더 있겠다고요. 저를 보고 싶어서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만났어요. 제가 일하지 않는 저녁과 주말엔 함께 시간을 보냈죠. 민주는 조용했지만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잘 들어줬고 제가 힘들어하면 위로해줬어요. 첫 데이트는 모나코 구시가지였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걸으며 작은 레스토랑에서 식사했어요. 민주는 처음 먹어보는 프랑스 요리에 놀라워했죠. 이거 정말 맛있네요. 한국에서는 이런 맛 못 봤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레스토랑에도 한번 가봐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꼭 가고 싶어요. 다음 날 아버지 레스토랑에 갔어요. 아버지는 민준을 보고 놀라셨죠. 이 친구가 누구니 소피야. 저는 소개했습니다. 제 친구예요. 한국에서 왔어요. 아버지는 민준을 따뜻하게 맞이하셨습니다. 특제 부야베스를 직접 만들어 주셨어요. 민준은 맛있게 드셨습니다. 정말 훌륭하세요, 선생님. 제가 먹어본 해산물 요리 중 최고예요. 아버지는 기뻐하셨어요. 어머니도 민준을 좋아하셨습니다. 착한 청년이구나. 예의도 바르고. 저는 부끄러웠지만 행복했어요. 주말엔 에즈마을에 갔습니다. 언덕 위 작은 중세 마을이었어요. 지중해가 내려다 보이는 전망이 정말 아름다웠죠. 민준과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바람이 불고 햇살이 따뜻했어요.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고 있었고 작은 가게들이 줄지어 있었죠. 민준이 말했습니다. 소피아, 당신과 함께 있으면 정말 편하네요. 서울에서는 늘 뭔가에 쫓기는 기분이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시간이 천천히 가는 것 같아요. 저도요, 민준 씨. 저도 당신과 있으면 편하네요. 우리는 작은 카페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민준은 한국 이야기를 더 들려줬어요. 서울 마포구 작은 아파트에 어머니와 단둘이 산다고 했죠. 아버지는 민준이 20살 때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형은 결혼해서 따로 산다고 했어요. 어머니는 어떤 분이세요?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강하신 분이에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 저희를 키우셨죠. 동네 식당에서 일하시는데 정말 열심히 사세요. 제가 대학 갈 때까지 고생하셨어요. 저는 감동했습니다. 민준도 쉽지 않은 삶을 살아온 거였죠. 2주째가 됐습니다. 민준이 말했어요. 다음 주에 한국으로 돌아가야 해요. 회사 프로젝트가 기다리고 있어서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별이 다가오고 있었죠. 마지막 날 밤 우리는 해변을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고 달빛이 바다를 비췄어요. 사람들이 없는 조용한 해변이었습니다. 민준이 제 손을 잡았어요. 소피아, 당신이 정말 소중해요. 이렇게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저도 민준 씨가 소중해요. 정말 소중해요. 민준이 저를 안았죠. 우리는 키스했습니다. 긴 키스였어요. 그날 밤 우리는 사랑을 나눴습니다. 민준의 호텔방에서요. 조심스럽고 따뜻한 사랑이었죠. 다음 날 아침 민준은 떠났습니다. 공항까지 배웅했어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소피아, 꼭 연락할게요. 당신 정말 보고 싶을 거예요. 저도 연락할게요. 우리는 명함을 교환했습니다.
민주는 제게 회사 명함을 줬고 저는 제 전화번호와 이메일을 적어줬어요. 민주는 출국장으로 사라졌습니다. 뒤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죠. 저는 울었어요.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불안했습니다. 민준이 떠난 후 저는 매일 그를 생각했어요. 2월이 지나고 3월이 됐습니다. 민준과는 가끔 메시지를 주고받았죠. 잘 지내. 오늘 뭐 했어? 날씨가 좋네. 그런 짧은 메시지들이었어요. 하지만 시차 때문에 통화는 어려웠습니다. 민준은 바빴어요. 회사 프로젝트가 바쁘다고 했죠. 저도 대학 수업과 아르바이트로 정신없었습니다. 하지만 3월 말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어요. 아침마다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구역질이 났고 음식 냄새만 맡아도 토했어요. 처음엔 독감인 줄 알았습니다. 피곤해서 그런가 생각했죠. 하지만 생리가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났어요. 여전히 생리가 없었죠. 4월 초 저는 약국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샀습니다. 혼자 조용히 집 화장실에서 검사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3분을 기다렸죠. 2줄이 나타났습니다. 양성이었어요.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고 눈물이 났죠. 임신이라니. 민준의 아이였어요. 마지막 밤의 결과였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산부인과에서 정확한 검사를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확인해 줬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임신 6주입니다. 6주. 민준과 헤어진 지 1달 반이 지난 시점이었죠. 병원을 나와 공원에 앉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23살 아직 학생인 저였습니다. 부모님한테 말해야 할까요? 민준한테 연락해야 할까요? 저는 민준한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민준 씨,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전화 좀 할 수 있을까요? 꼭 통화했으면 좋겠어요. 답장은 다음 날 왔어요. 미안해요, 소피야. 요즘 프로젝트 마감 때문에 너무 바빠요. 주말에 통화할게요. 하지만 주말이 와도 민준은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메시지를 보냈어요. 민준 씨,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급해요. 꼭 연락 주세요. 이번엔 답장이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고 2주가 지났어요. 민준은 여전히 연락이 없었죠. 저는 불안했습니다. 혹시 저를 피하는 건가요? 아니면 정말 너무 바쁜 건가요? 5월이 됐습니다. 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옷으로 가릴 수 있었지만 곧 들통날 게 뻔했죠. 부모님한테 말해야 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어느 날 저녁 식탁에서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 제가 임신했어요. 어머니가 수저를 떨어뜨렸습니다. 아버지는 얼굴이 굳었어요. 뭐라고? 저는 다시 말했습니다. 임신했어요. 임신 10주예요.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아이 아버지는 누구냐? 저는 대답했어요. 1월에 만났던 한국 남자예요. 강민준이요. 어머니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피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내가 그럴 아이가 아닌데. 아버지는 화가 나셨어요. 그 남자가 책임질 거냐? 연락은 되느냐?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연락이 안 돼요. 메시지를 보냈는데 답이 없어요. 아버지가 소리쳤죠. 연락이 안 된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 그 남자가 널 버린 거 아니냐? 저는 울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빠. 민준 씨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정말 바빠서 그런 거예요. 어머니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울지 마, 소피야. 일단 진정하자. 다음 날 저는 민준 회사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회사 명함에 있던 이메일 주소였어요. 강민준 씨께, 저는 소피아 르클레르입니다. 1월 모나코에서 만났던 사람이에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있으니 꼭 연락 주세요. 급합니다. 일주일 후 답장이 왔습니다. 하지만 민준이 아니었어요. 회사 인사팀에서 보낸 메일이었죠. 강민준 직원은 현재 해외 프로젝트로 파견 나가 있어 연락이 어렵습니다. 급한 용건이시면 다른 담당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절망했습니다. 민준과 연락할 방법이 막막했어요. 6월이 됐습니다. 배가 더 불러왔어요. 이제 옷으로도 가릴 수 없었죠.
대학 친구들이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소피아 살찐 거 아니야. 뭔가 달라 보여. 저는 학교를 그만뒀어요. 휴학 신청을 했습니다. 아르바이트도 그만뒀죠. 집에만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걱정하셨지만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에 가기로요. 직접 찾아가야 했습니다. 제 아이에게 아버지를 찾아줘야 했죠. 명함에 있는 주소로 가면 민준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아버지는 반대하셨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어떻게 혼자 가느냐고 하셨죠. 너무 위험하다고요. 하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아빠, 제 아이한테 아버지가 필요해요. 꼭 찾아야 해요. 포기할 수 없어요. 어머니는 걱정하셨지만 결국 허락하셨어요. 조심해서 다녀오렴.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해. 엄마가 바로 갈게. 저는 짐을 쌌습니다. 임산부용 옷, 병원 기록, 비상약, 그리고 민준의 명함이었어요. 7월 중순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임신 7개월의 몸으로요. 비행기 안에서 12시간을 보냈습니다. 힘들었어요. 배가 불러서 좌석이 불편했고 다리가 부었죠. 하지만 참았습니다. 민준을 만나야 했으니까요. 김포공항에 도착했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택시를 타고 강남구 테헤란로로 향했습니다. 빌딩에 도착해서 12층으로 올라갔어요. 회사 문을 열고 들어갔죠. 직원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외국인 임산부가 갑자기 나타났으니 놀랐겠죠. 한 여직원이 다가왔어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는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강민준 씨를 찾아왔어요. 여직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준 씨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저는 로비 소파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손에 땀이 났죠. 그리고 민준이 나타났습니다. 복도 끝에서 걸어오는 민준을 봤어요. 6개월 만이었습니다. 민준은 저를 보고 얼어붙었어요. 입을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했죠. 소피아. 어떻게 여기에? 저는 일어났습니다. 배가 불러서 일어나기 힘들었지만 일어났어요. 민준 씨 만나러 왔어요. 민준이 제 배를 봤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얼굴이 새하얘졌죠. 설마 그게? 네, 민준 씨 아이예요. 우리 아이예요. 민준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웅성거렸어요. 민준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일단 밖으로 나가요. 여기서 이야기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민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죠. 카페에 앉아서야 민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왜 연락 안 했어요? 제가 메시지 보냈잖아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연락했어요. 메시지도 보내고 이메일도 보냈어요. 하지만 민준 씨가 답장 안 했잖아요. 민준이 고개를 저었죠. 저는 못 받았어요. 정말이에요. 그럼 회사 인사팀에서 보낸 메일은요? 해외 프로젝트로 파견 나가서 연락 어렵다고 했던데요. 민준이 놀랐습니다. 회사에 메일을 보냈어요. 네, 연락이 안 돼서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민준은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제가 3월부터 중국 베이징으로 파견 나가 있었어요. 프로젝트 때문에 한국에 못 왔고요. 개인 메일도 확인 못했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저는 이해했습니다. 민준이 일부러 피한 게 아니었어요. 정말 몰랐던 거였죠. 하지만 민준은 여전히 당황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소피아, 저는 준비가 안 됐어요. 아이를 키울 여건도 안 되고 어머니한테 뭐라고 말하죠.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 준비 안 됐어요. 하지만 이 아이는 이미 있어요. 우리 아이예요. 없앨 수 없어요. 민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외국 여자 임신시켰다고 하면 어머니가 뭐라고 하실까요? 저는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같이 말해요. 저도 도와줄게요. 함께 책임지자고요. 민준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어머니한테 같이 가요. 우리는 택시를 타고 마포구로 향했습니다. 민준의 집이었죠. 가는 내내 민준은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손을 계속 비볐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긴장됐습니다. 민준 어머니를 만난다는 게요. 민준의 집은 낡은 5층 건물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었어요. 계단을 올라가야 했죠. 민준이 제 짐을 들어줬습니다. 천천히 올라가요. 조심해서요. 5층까지 올라가니 숨이 찼습니다. 민준이 문을 열었어요. 들어가요. 작은 투룸이었습니다. 거실, 부엌, 방 2개였죠. 가구는 오래됐지만 깨끗했어요.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저녁 7시에 오세요. 식당에서 일하시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준은 저를 작은 방에 안내했습니다. 침대와 책상이 있었죠. 여기서 쉬세요. 제가 물 가져올게요. 저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긴장됐어요. 민준 어머니를 만난다는 게 무서웠죠. 받아주실까요? 저녁 7시가 됐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어요. 민준 어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55세쯤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짧은 머리, 지친 표정이었죠. 식당 유니폼을 입고 계셨습니다. 민준아, 왔니? 오늘 손님 많아서 피곤하네. 그때 어머니가 저를 발견하셨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저를요. 어머니는 멈춰 섰어요.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죠. 특히 제 배를 오래 쳐다보셨습니다. 민준아, 이게 누구니?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소개할게요. 소피아예요. 모나코에서 왔어요. 어머니 얼굴이 굳었어요. 모나코. 그게 어디야? 민준이 설명했습니다. 유럽에 있는 작은 나라예요. 제가 1월에 출장 갔었잖아요. 어머니가 저를 다시 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여기 있는 거야? 배가 불렀잖아. 민준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소피아 르클레르예요. 한국어는 못해서 영어로 말했죠. 민준이 통역했습니다. 어머니는 차갑게 물으셨어요. 임신했니? 몇 개월이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7개월이에요. 어머니가 민준을 봤어요. 내가 책임져야 하는 거니? 민준이 고개를 숙였죠. 네, 엄마. 제 아이예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깊은 한숨이었어요. 그리고 소파에 주저앉으셨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쩌나. 내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 민준이 다가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조심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책임질게요. 어머니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셨어요. 한참을 그렇게 계셨습니다. 저는 죄책감이 들었어요. 어머니를 힘들게 하고 있었죠. 한참 후 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준아, 이 사람은 어디서 자게 할 거야? 민준이 대답했어요. 제 방에서 자게 하려고요. 저는 거실에서 잘게요. 어머니는 아무 말씀 없으셨어요. 그냥 방으로 들어가셨죠. 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이 저를 봤습니다. 미안해요, 소피아. 어머니가 많이 놀라셨어요. 저는 이해했어요. 괜찮아요. 당연한 반응이에요. 제가 갑자기 나타났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민준 방에서 잤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저를 받아들일까 걱정됐죠. 새벽에 화장실에 갔다가 부엌을 지나는데 어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혼자 식탁에 앉아 물을 마시고 계셨어요. 어머니는 저를 보고 놀라셨습니다. 아직 안 잤구나. 저는 영어로 대답했어요. 잠이 안 와요. 어머니는 통역 앱을 켜셨습니다. 핸드폰으로요. 어머니가 앱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앉아라. 저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물 한 잔을 따라주셨어요. 마셔. 임산부는 물 많이 마셔야 해. 저는 고맙게 마셨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부모님은 뭐라고 하시니? 저는 대답했습니다. 걱정하세요. 하지만 제 결정을 존중해 주세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죠. 부모 마음이 다 그렇지. 내 아들이 외국 여자 임신시켰다고 하니 충격이야.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니 어쩌겠어. 저는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어요.
민준이가 책임지겠다니 나도 도와야지. 내가 낳을 아이는 내 손주니까.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울지 마. 임산부가 울면 아기한테 안 좋아.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일찍 나가셨습니다. 식당 출근이었어요. 민준도 회사에 가야 했죠. 오늘은 쉬지 그래요. 소피아도 피곤할 텐데요.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민준은 출근했고 저는 혼자 아파트에 남았어요.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작은 부엌, 낡은 소파, 오래된 TV였죠. 하지만 깨끗했습니다. 정성스럽게 관리한 흔적이 보였어요.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김치, 계란, 야채가 있었죠. 저는 간단히 계란을 삶아 먹었습니다. 오후에 어머니가 돌아오셨어요. 점심 장사를 마치고 오신 거였죠. 어머니는 저를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밥은 먹었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는 부엌으로 가셨습니다. 무언가를 꺼내시더니 요리를 시작하셨어요.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셨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났어요. 어머니는 밥도 짓고 반찬도 꺼내셨죠. 김치, 나물, 계란말이까지요. 저녁이 차려졌습니다. 민준이 돌아왔고 우리 셋이 식탁에 앉았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먹어라. 저는 된장찌개를 떠먹었습니다. 정말 맛있었어요. 구수하고 따뜻한 맛이었죠. 어머니가 저를 보셨습니다. 입맛에 맞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말 맛있어요. 어머니는 아무 말씀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조금 풀린 것 같았어요. 식사 후 민준이 설거지를 했습니다. 저도 도우려고 했지만 어머니가 말리셨어요. 너는 배가 불렀잖아. 무리하지 마. 앉아 있어. 저는 감동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걱정해 주시는 거였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말씀이 적으셨지만 저를 챙겨주셨어요. 아침마다 미역국을 끓여주셨습니다. 임산부는 이거 먹어야 해. 단백질 많고 좋아. 저는 고맙게 먹었습니다. 처음 먹어보는 음식이었지만 맛있었어요. 어느 날 오후 어머니가 저를 병원에 데려가셨습니다. 검진 받아야지. 산부인과에서 검사를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아기 건강하네요. 태동도 좋고 순산할 것 같아요. 어머니가 안도하셨어요. 다행이네.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소피야, 너 부모님 많이 보고 싶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보고 싶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 한국 생활 적응하면 모나코 가서 부모님 뵙고 와. 내가 손주 볼게. 저는 감동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우리 이제 가족이잖아. 가족끼리 고맙긴.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8월 말이 됐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어요. 배가 정말 많이 불러 있었죠. 걷기도 힘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출근을 줄이셨어요. 저를 돌보기 위해서였죠. 민준도 회사에 출산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8월 25일 새벽 진통이 시작됐습니다. 새벽 3시였어요. 배가 아파서 깼죠. 규칙적으로 조였다 풀렸다 했습니다. 민준을 깨웠어요. 민준 씨 아파요. 시작된 것 같아요. 민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도 나오셨죠. 병원 가자. 빨리. 우리는 급히 택시를 탔습니다. 새벽이라 차가 없어서 금방 도착했어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괜찮아, 소피야. 곧 끝나. 조금만 참아.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분만실로 들어갔어요. 진통은 6시간 계속됐습니다. 정말 아팠어요. 이렇게 아픈 줄 몰랐죠. 어머니가 계속 옆에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힘내, 소피야. 조금만 더. 우리 손주 보려면 힘내야지. 민주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분만실엔 들어올 수 없었죠. 오전 9시 드디어 아기가 나왔습니다. 응애.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였죠. 의사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아들이에요. 저는 아기를 안았습니다.
작고 빨갛고 민준을 닮았어요. 눈물이 흘렀죠. 제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도 울고 계셨습니다. 손주다, 내 손주. 정말 잘생겼네.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아기를 보고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 아들이네요. 정말 우리 아들이에요. 저는 민준 손을 잡았습니다. 네, 우리 아들이에요. 아기 이름은 강준서로 지었습니다. 민준의 준과 소피아를 한국식으로 발음한 설을 따서요. 병원에서 일주일 입원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병원에 오셨어요. 미역국을 끓여오시고 제 몸을 챙겨주셨죠. 민준도 퇴근 후 매일 왔습니다. 준서를 안고 행복해했어요. 퇴원하는 날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소피야,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자. 혼자 아기 키우기 힘들어. 내가 도와줄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방을 정리해 놓으셨어요. 아기 침대, 기저귀, 분유, 아기 옷까지 준비해 놓으셨죠. 민준이 말했습니다. 형이 쓰던 거예요. 형수님이 주셨어요. 저는 감동했습니다. 민준 가족이 저희를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9월이 됐습니다. 준서는 건강하게 자랐어요. 잘 먹고 잘 잤죠. 어머니는 출근 전에 준서를 보고 가셨습니다. 퇴근 후엔 제가 쉴 수 있게 준서를 돌봐주셨어요. 저는 낮에 혼자 아기를 봤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준서가 웃을 때마다 피로가 사라졌죠. 10월 민준이 청혼했습니다. 어느 날 퇴근하고 들어오는데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소피아, 결혼해 줄래요? 정식으로 제 아내가 돼 줄래요? 저는 놀랐습니다. 정말이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죠. 당신과 준서를 평생 책임지고 싶어요. 법적으로도 가족이 되고 싶어요. 저는 울며 대답했습니다. 네, 좋아요. 결혼할게요. 어머니도 기뻐하셨습니다. 잘 됐다. 이제 진짜 가족이네. 빨리 결혼해라. 11월 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결혼식은 나중에 하기로 했어요. 준서가 더 크면요. 하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강소피아가 됐으니까요. 결혼 후 저는 한국 생활에 본격적으로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워야 했어요. 어머니가 기본을 가르쳐 주셨죠. 이건 밥이야. 밥. 따라해봐. 저는 따라했습니다. 밥. 어머니가 웃으셨어요. 잘하네. 이건 물이야. 물. 매일 조금씩 배웠습니다. 한글도 배웠고 간단한 대화도 할 수 있게 됐어요. 어머니가 좋은 선생님이셨죠. 준서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100일이 됐을 때 작은 잔치를 했어요. 민준 형님 가족도 오셨습니다. 형수님이 떡을 가져오셨죠. 동생 잘 살아라. 이쁜 며느리 만났네. 외국 며느리지만 착하고 좋아. 저는 감사했습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준서는 돌상 앞에 앉았어요. 돈, 실, 책, 마이크가 놓여 있었죠. 준서는 책을 잡았습니다. 사람들이 박수쳤어요. 공부 잘하겠네. 똑똑한 아이야. 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우리 손주 할아버지 닮았어. 할아버지도 책 좋아하셨거든. 저는 행복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었으니까요. 12월이 됐습니다. 제 부모님이 한국에 오셨어요. 준서를 보러 오신 거였죠. 김포공항에 마중 나갔습니다. 민준과 준서와 함께요. 부모님이 나오셨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보고 달려오셨어요. 소피야. 저를 꼭 안아주셨죠. 너무 보고 싶었어. 아빠도 오셨습니다. 준서를 안고 있는 저를 보셨어요. 손주구나. 우리 손주. 저는 아빠께 준서를 보여드렸습니다. 아빠, 준서예요. 아빠가 준서를 안아주셨어요. 눈에 눈물이 맺혔죠. 정말 예쁘구나. 할아버지 닮았네. 우리 집으로 갔습니다. 민준 어머니도 기다리고 계셨어요. 두 어머니가 만났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웃으며 인사하셨죠. 저와 민준이 통역했습니다. 제 어머니가 선물을 드렸어요. 모나코에서 가져온 초콜릿과 와인이었죠. 민준 어머니도 준비하신 게 있었습니다. 준서 한복이었어요. 준서 입으라고 만들었어요.
제 어머니가 감동하셨습니다. 정말 아름답네요. 고맙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민준 어머니가 정성껏 준비하신 한식이었어요. 갈비찜, 잡채, 김치찌개, 각종 반찬이었죠. 아빠가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한국 음식 처음인데 훌륭하네요. 민준 어머니가 웃으셨죠. 많이 드세요. 소피아도 이제 한국 음식 잘 먹어요. 부모님은 일주일 머무셨습니다. 서울 구경도 하고 준서와 시간도 보내셨어요. 경복궁, 남산타워, 명동도 다녀오셨죠. 민준이 안내했습니다. 떠나는 날 아빠가 말씀하셨습니다. 소피아, 너 행복해 보여서 안심이다. 걱정 많이 했는데 잘 사는 것 같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빠. 정말 행복해요. 어머니도 말씀하셨죠. 민준 씨, 우리 딸 잘 부탁해요. 민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생 잘 모시겠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부모님은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안하셨을 거예요. 제가 좋은 가족을 만났으니까요. 민준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분들이시네. 소피아 부모님도 걱정 많이 하셨겠어. 딸이 외국에서 아이 낳고 사니까. 하지만 이제 안심하셨을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저를 받아주셔서 부모님도 안심하셨어요. 어머니가 웃으셨죠. 우리 이제 가족이잖아. 2024년이 저물어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온 지 6개월이 됐어요. 많은 게 변했죠. 이제 저는 한국어를 제법 잘했습니다. 일상 대화는 문제 없었어요. 시장에 가서 장도 볼 수 있었죠.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덕분이었습니다. 김치도 담그고 된장찌개도 끓일 수 있게 됐어요. 처음엔 맵고 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한국 음식이 그리울 정도였죠. 준서는 4달이 됐습니다. 웃기 시작했어요. 까르르 웃는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죠. 민주는 퇴근하면 준서를 안고 놀아줬습니다. 아빠 왔다. 우리 아들. 어머니는 여전히 식당에서 일하셨지만 시간을 줄이셨어요. 준서를 더 보고 싶으시다고 했죠. 손주가 이렇게 귀여운 줄 몰랐어. 매일 봐도 안 질려. 저는 일을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계속 집에만 있을 수 없었어요. 민준한테 말했습니다. 저도 일하고 싶어요. 준서는 어머니가 봐주시잖아요. 민준이 물었죠. 뭘 하고 싶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불어 선생님을 하고 싶어요. 아니면 프랑스어 관련 일이요. 민준이 응원해줬어요. 해봐요. 제가 도와줄게요. 인터넷으로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프랑스어 학원 강사 채용 공고가 있었어요. 강남에 있는 학원이었죠. 이력서를 넣었습니다. 면접을 받고 합격했어요. 시간제 강사로 일하게 됐습니다. 주 3일 오후에만 일했어요. 어머니가 준서를 봐주셨습니다. 걱정 마. 내가 잘 볼게. 우리 손주랑 놀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 저는 감사했습니다. 일은 재미있었어요. 학생들에게 불어를 가르쳤죠. 비즈니스 프랑스어, 여행 프랑스어, 회화 수업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좋아했어요. 선생님 발음 정말 좋아요. 역시 원어민이 최고예요. 저는 뿌듯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녁엔 집에 돌아와 준서를 돌봤습니다. 어머니가 저녁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함께 식사했고 TV를 봤죠.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었습니다. 민준도 변했습니다. 더 책임감 있어졌고 더 성숙해졌어요. 회사에서도 인정받았죠. 프로젝트를 성공시켜서 보너스를 받았습니다. 소피아, 이거로 준서 용품 사고 저축도 하자. 우리 조금씩 모으면 더 큰 집으로 이사 갈 수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함께 모으자. 주말엔 한강공원에 갔습니다. 준서를 유모차에 태우고 산책했어요. 날씨가 좋았죠. 민준이 말했습니다. 소피아, 후회 안 해요. 모나코를 떠나온 거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전혀요. 당신을 만난 건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민준이 저를 안았습니다. 나도 당신을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진짜 행복은 화려함에 있지 않다는 걸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게 진짜 행복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모나코의 화려한 행사장, 요트와 카지노보다 이 작은 아파트가 더 소중했어요. 준서의 웃음소리, 민준의 따뜻한 손, 어머니의 정성 어린 밥상이 제 행복이었죠. 12월 말 민준이 말했습니다. 내년엔 더 큰 아파트로 이사 가자. 준서도 크고 있으니 방이 더 필요해. 저는 동의했습니다. 좋아요. 우리 함께 집 보러 다니자. 어머니도 함께 사시는 거죠. 민준이 웃었죠. 당연하죠. 어머니 없으면 우리 어떻게 살아요? 지금 저는 24살입니다. 민준은 27살이 됐고 준서는 4달이 됐어요. 우리는 여전히 서울 마포구에서 살고 있습니다. 작은 아파트지만 사랑이 가득한 집이죠. 민준 어머니는 건강하시고 저를 딸처럼 대해주세요. 모나코 부모님도 가끔 영상통화로 준서를 보십니다. 저는 프랑스어 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정말 즐거워요. 언젠가는 정규직이 되고 싶습니다. 민준은 회사에서 승진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멋있죠. 준서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민준을 닮아 조용하지만 웃는 얼굴은 저를 닮았어요. 저는 한국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처음엔 낯설고 어려웠지만 이제는 제 집 같아요. 사계절의 변화, 따뜻한 사람들, 맛있는 음식, 빠른 인터넷까지 모든 게 좋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의 정이 좋아요. 어머니처럼 가족을 챙기고 아이를 함께 키우는 문화가요. 어느 날 민준이 물었습니다. 소피아, 모나코 그립지 않아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가끔 그립죠. 지중해 부모님 친구들이요. 하지만 여기가 더 좋아요. 당신과 준서와 어머니가 있으니까요. 민준이 웃었죠. 저도 당신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우리는 준서를 안고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높은 빌딩들, 반짝이는 불빛들이었죠. 준서가 웃으며 손을 뻗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2024년 1월 모나코 행사장에서 민준을 만났던 그날을요. 만약 그날 민준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저는 여전히 행사 도우미를 하며 아나운서의 꿈만 꾸고 있었겠죠. 하지만 운명은 저를 이곳으로 이끌었습니다. 한국으로, 민준에게로, 이 가족에게로요. 힘든 순간도 많았습니다. 임신을 혼자 알았을 때, 민준을 찾아 한국에 왔을 때, 낯선 환경에 적응할 때, 어머니를 처음 만났을 때요. 하지만 모든 순간이 의미 있었습니다. 그 순간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으니까요. 이제 저는 더 이상 모나코의 아나운서 지망생이 아닙니다. 강민준의 아내이고 강준서의 엄마이며 강수정 어머니의 며느리예요. 그리고 그게 제 진짜 정체성입니다. 민준 어머니가 부엌에서 부르셨습니다. 소피아, 민준아, 밥 먹어라. 우리는 식탁으로 갔어요. 따뜻한 밥, 된장찌개, 김치, 나물이 차려져 있었죠. 어머니가 준서를 안아주셨습니다. 우리 손주 할머니랑 밥 먹자. 저는 밥을 먹으며 웃었습니다. 이 순간이 정말 행복했어요. 평범한 저녁이지만 사랑이 가득한 시간이었죠.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민준이 준서를 목욕시켰어요. 저는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서울밤 풍경을 바라봤어요. 2주간의 만남이 평생의 사랑이 됐습니다. 한 번의 선택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꿨죠.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해요. 민준이 다가왔습니다. 제 어깨를 안아줬어요. 뭘 보고 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우리 미래를 보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 어떻게 살까요? 민준이 말했죠. 준서 잘 키우고 열심히 일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면 되죠. 그게 행복 아닐까요? 저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게 행복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나코에서 시작해 서울로 이어진 사랑, 두 문화가 만나 이룬 가족, 그리고 매일 느끼는 작은 행복들이요. 저는 오늘도 감사합니다. 민준을 만나게 해준 운명에게, 저를 받아준 한국에게, 어머니께, 그리고 사랑으로 가득한 이 삶에게요.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모나코 아나운서 지망생 소피아가 서울에서 찾은 진짜 행복 그 이야기였습니다. 2024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한국에 온 지 5개월이 지났어요. 우리 가족은 특별한 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민준 형님 가족을 초대해서 함께 저녁을 먹기로 했거든요. 어머니는 아침부터 부엌에서 바쁘게 움직이셨습니다. 잡채를 만들고 갈비찜을 준비하셨죠. 저도 도왔습니다. 샐러드를 만들고 빵을 구웠어요. 프랑스식 요리도 조금 준비하고 싶었거든요. 민주는 거실을 정리했습니다. 작은 크리스마스 트리도 꾸며놨어요. 준서는 아기 의자에 앉아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죠. 5달이 된 준서는 이제 목을 가누고 까르르 웃었습니다. 민준이 준서한테 말했어요. 준서야, 오늘 큰아버지 큰어머니 온다. 사촌 형아도 오고. 준서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오후 5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준 형님 가족이 오셨어요. 형님, 형수님, 그리고 3살 된 조카 민재가 왔죠. 형수님이 케이크를 들고 오셨습니다. 소피아, 오랜만이에요. 잘 지냈어요? 저는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형수님, 어서 오세요. 민재도 컸네요. 민재는 수줍게 제 뒤에 숨었습니다. 형수님이 웃으셨죠. 아직 낯을 가려요. 곧 친해질 거예요. 우리는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형님이 준서를 안았어요. 우리 조카 정말 컸네. 민준 닮았어. 잘생겼어. 형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소피아 씨, 한국 생활 힘들지 않아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데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제 괜찮아요. 어머님이 많이 도와주세요. 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소피아가 똑똑해서 금방 배워. 이제 김치도 담그고 찌개도 끓여. 형님이 감탄했습니다. 대단하네요. 외국에서 와서 적응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요. 저녁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식탁 가득 음식이 차려졌어요. 갈비찜, 잡채, 샐러드, 빵, 케이크까지요. 형님이 건배를 제안하셨습니다. 민준이와 소피아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그리고 준서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건배. 우리는 잔을 부딪혔습니다.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형수님이 물으셨습니다. 소피아 씨는 일 시작했다면서요. 어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정말 재미있어요. 학생들이 열심히 배우려고 해서 보람있어요. 언젠가는 정규직 되고 싶어요. 형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민준이도 회사에서 잘하고 있다더라. 승진 이야기 나온다면서요. 민준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열심히 하고 있어요. 가족 먹여 살려야죠. 어머니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민준이 정말 의젓해졌어. 소피아 만나고 완전히 달라졌어. 저는 부끄러웠지만 기뻤습니다. 식사 후 우리는 거실에서 차를 마셨어요. 민재와 준서를 바닥에 눕혀놨죠. 민재가 준서한테 말을 걸었습니다. 준서야, 나 형아야. 같이 놀자. 준서는 웃으며 민재를 바라봤어요. 형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둘이 사이좋게 자랐으면 좋겠네요. 형제처럼요. 저도 동의했습니다. 네, 저도 그래요. 준서한테 사촌 형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밤 9시 형님 가족이 돌아가셨습니다. 민재가 손을 흔들며 말했어요. 준서야, 다음에 또 놀자. 안녕. 문을 닫고 우리는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저녁이었네. 가족끼리 이렇게 모여서 밥 먹으니까 좋아. 민준이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저도 도왔어요. 어머니는 준서를 안고 노래를 불러주셨죠. 설거지를 마치고 우리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TV에서는 크리스마스 캐럴이 흘러나왔어요. 민준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소피아, 올해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래요. 제 인생에서 가장 극적인 해였어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처음 당신이 회사에 나타났을 때 정말 놀랐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죠. 저도 떠올렸습니다. 저도 떨렸어요. 민준 씨가 저를 거부하면 어쩌나 걱정했죠. 민준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당신이 와줘서요. 준서도 태어나고 우리 가족이 됐잖아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 다행이에요. 용기 내서 한국에 온 거요. 어머니가 우리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둘 정말 잘 어울려. 처음엔 걱정했는데 이제 보니 운명이었나 봐. 저는 어머니께 감사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처음 왔을 때 받아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어머니 아니었으면 저 어떻게 했을지 몰라요. 어머니가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무슨 소리야? 가족인데 당연한 거지. 내가 낳을 아이가 내 손주인데 어떻게 안 받아줘. 민준이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엄마가 소피아 돌봐주셔서 제가 일할 수 있었어요. 어머니가 웃으셨죠. 나도 좋아. 손주 보는 재미로 살아. 준서는 어머니 품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어요. 저는 준서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한국과 프랑스 두 문화를 다 가진 아이로 자랄 거예요. 민준이 제 생각을 읽은 듯 말했습니다. 준서한테 불어도 가르쳐줘요. 두 언어 다 할 수 있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제 모국어니까요. 그리고 모나코 할아버지 할머니랑 대화도 해야죠.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내년에는 모나코 가봐야겠네. 소피아 부모님도 뵙고 싶고 준서도 보여드려야지. 저는 기뻤습니다. 정말요, 어머니. 같이 가실 거예요. 어머니가 웃으셨죠. 당연하지. 나도 비행기 타보고 싶어. 외국 구경도 하고. 민준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내년 여름쯤 가는 게 어때요? 준서도 좀 더 크고 날씨도 좋을 때요. 저는 설레었습니다. 부모님이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어머니가 준서를 방에 눕히러 가셨어요. 민준과 저는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서울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크리스마스라 불빛이 더 많았죠. 민준이 저를 안았습니다. 소피아 사랑해요. 저도 말했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민준 씨.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찬 바람이 불었지만 따뜻했어요. 거실로 들어왔을 때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내년에 더 큰 집으로 이사 가야겠다. 준서도 크고 있는데 방이 더 필요해.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열심히 저축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엄마도 도와줄게. 평생 모은 돈 있어. 민준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안 돼요, 엄마. 그 돈은 엄마 노후 자금이잖아요. 어머니가 고집을 부리셨죠. 손주 키우는 데 쓰는 건데 뭐가 어때? 가족이 함께 쓰는 거지. 저는 감동했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싶었어요.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나누는 것이요. 모나코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따뜻함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한국어와 불어를 섞어서요. 오늘은 정말 행복한 크리스마스 이브였다.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고 이야기를 나눴다. 민준 형님 가족도 만나고 어머니의 사랑도 느꼈다. 1년 전 이맘때 나는 모나코에서 민준을 그리워하고 있었다. 임신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게 달라졌다. 나는 한국에 있고 민준과 결혼했으며 준서를 낳았다. 새로운 가족을 얻었다. 때로는 힘들다. 언어가 완벽하지 않고 문화가 낯설 때가 있다. 김치가 너무 매울 때도 있고 한국 예절이 어려울 때도 있다. 하지만 행복하다. 진짜 행복하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고 매일 작은 기쁨을 느낀다. 모나코의 화려함보다 이 작은 행복이 더 소중하다. 내년에는 더 열심히 살 것이다. 한국어를 더 잘하고 싶고 일도 더 잘하고 싶다. 준서를 잘 키우고 민준을 잘 사랑하고 어머니를 잘 모실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부모님을 모시고 싶다. 한국에서 함께 살면서 손주를 가까이서 보시게 하고 싶다. 오늘 나는 깨달았다. 행복은 선택이라는 것을. 나는 민준을 선택했고 한국을 선택했다. 그리고 이 선택들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일기를 덮고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옆에서 민준이 자고 있었어요.
준서는 아기 침대에서 편안하게 자고 있었죠. 저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12월 31일 한 해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남산타워에 갔어요. 새해 첫날을 맞이하기 위해서였죠. 어머니, 민준, 준서 그리고 저였습니다. 타워 전망대에서 서울을 내려다봤습니다. 도시 전체가 불빛으로 가득했어요.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 들떠 있었죠. 자정이 가까워졌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어요. 19, 8, 7. 저는 민준 손을 잡았습니다. 준서를 안고 있던 어머니가 옆에 서 계셨죠. 5, 4, 3, 2, 1.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불꽃놀이가 터졌어요. 하늘이 형형색색으로 물들었죠. 민준이 저를 안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아요, 소피야. 올해도 행복하게 살아요. 저도 말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아요. 사랑해요. 어머니가 준서를 들어 올리셨습니다. 준서야, 새해 복 많이 받아. 건강하게 자라라. 준서는 불꽃놀이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2024년이 끝났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극적이고 의미 있는 해였어요. 임신을 알았고 한국에 왔고 민준을 다시 만났고 준서를 낳았고 결혼했고 새 가족을 얻었습니다. 타워를 내려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준이 말했습니다. 소피야, 올해 정말 고생 많았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고생이 아니에요. 행복이었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내년에는 더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고 행복할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럴 거예요. 집에 도착해서 우리는 떡국을 먹었습니다. 새해 첫 음식이었죠. 어머니가 끓여주신 떡국은 정말 맛있었어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내년 목표가 뭐예요, 소피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한국어 더 잘하기, 정규직 되기, 준서 잘 키우기, 그리고 당신과 어머니 행복하게 해드리기요. 민준이 웃었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승진하기, 가족 잘 돌보기, 그리고 더 큰 집 마련하기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손주 건강하게 자라는 것만 보면 돼. 그게 내 소원이야. 우리는 웃으며 떡국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나코에서 서울로, 아나운서 지망생에서 어머니로, 혼자에서 가족으로 변한 제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으니까요. 이것이 제 이야기의 끝이자 새로운 시작입니다. 소피아 르클레르, 아니 강소피아의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습니다.